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 서민, 일반인들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안에 꼭 상황을 확인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 마음바 첫째 아들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떠들썩한 빅 뉴스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무려 324만 명이 신용사면 혜택을 받고 한편 123만 명은 빚이 아예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숫자만 봐도 역대급 규모인데요. 단순히 빚을 좀 깎아준다 수준이 아니라 연체 기록을 지워주거나 아예 채무를 소각해버리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이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주어지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는지까지 꼼꼼하게 알아야겠죠. 오늘은 현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빚 탕감 정책을 정리해보고 현재 진행 사항까지도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걱정 마음바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신용사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신용사면이란 빚을 연체한 기록을 지워주는 제도입니다. 단 아무 조건 없이 다 지워주는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그 연체 기록을 삭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면서 카드값 1,000만 원을 못 갚고 연체가 계속 쌓였던 분이 올해 안에 그 돈을 모두 갚으면 연체 이력 자체가 사라져서 은행이나 카드사 조회에서도 연체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도 낮아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나며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이번 신용사면 대상은 총 324만 명입니다. 이 중 272만 명은 이미 빚을 다 갚은 상태라서 제도가 시행되면 곧바로 기록이 지워집니다. 나머지 약 52만 명은 연말까지 전액 상환을 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체 이력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기록이 지워진다는 의미를 넘어 신용평가 점수가 회복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신용사면 이후 점수가 오르면서 10%대 고금리 대출을 5에서 6% 수준으로 갈아탄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빚 완전 소멸, 즉 채무탕감 정책인데요. 이 정책으로 123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죠. 이 혜택의 대상은 바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무담보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 7년 동안 못 갚고 있던 신용대출, 카드 대금 같은 담보 없는 빚이 해당됩니다. 이 빚들은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배드뱅크라는 기관을 만들어 한 번에 정리합니다. 배드뱅크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오래된 부실 채권을 싸게 사들여서 사실상 그 빚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을 넘겨받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추심 연락을 받지 않게 되고 남은 원금도 전부 소각됩니다. 이 배드뱅크는 8월 말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 주도로 설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9월부터는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터사 등 각 업권별로 연체 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채권을 사들일 겁니다.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입니다. 매입가는 보통 채권 원금의 5%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 원짜리 연체 채권이면 50만 원 정도에 사들이는 시기입니다. 금융기관은 어차피 못 받을 돈이니 조금이라도 회수하는 게 낫고 채무자는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대규모 탕감이 필요한 걸까요? 정부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로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고 연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 서민, 일반인들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장기 연체자는 이미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 개통도 안 되고 통장 개설도 불가능해 제도권 금융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이런 분들을 그냥 두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꺼낸 것이죠. 물론 이런 제도에는 찬반이 갈립니다. 긍정적인 쪽에서는 성실히 상환할 의지는 있지만 경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빚이 쌓인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정의롭다고 봅니다. 경제학에서도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사회가 건강하다고 하죠. 반면 부정적인 쪽에서는 이런 정책이 반복되면 어차피 안 갚아도 된다라는 인식이 퍼져 성실상한 문화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른바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은행들은 이런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를 올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성실상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정부의 빚탕감 정책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농어민 부채 탕감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윤석열 정부의 새출발 기금까지 거의 모든 정권이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때마다 규모나 조건은 조금씩 달랐지만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반복됐습니다. 이번 조치가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한 번 시행 후 끝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올해 안에 빚을 전액 갚으면 연체 기록이 사라지는 신용사면 대상자는 324만 명,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빚이 완전히 없어지는 채무소각 대상자는 123만 명입니다. 이를 위해 8월 말 배드뱅크가 설립돼 9월부터 채권 매입에 들어갑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안에 꼭 상황을 확인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빠님들은 이번 정부의 대규모 신용사면과 채무탕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성실상환 문화를 해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 정부의 빚탕감 정책 관련하여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알찬 소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걱정마 엄빠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